비스무트 크리스탈은 대개 초방막에 산화 비스무트층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쁘고 컬러풀해 보이죠. 이 금속은 부서지기도 쉬우며 용해점이 약 270도 정도로 꽤 낮습니다. 흥미롭게도 비스무트는 고체일 때보다 액체일 때 더 무겁습니다. 이 같은 특성을 가진 물질은 물뿐입니다. 비스무트는 자화를 하려고 하면 저항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기장이든 비스무트를 밀어낼 거고요. 비스무트를 가열하면 파란 불꽃으로 타면서 강렬한 노란색 산화구름이 나타날 거예요. 이 금속은 얼면 거의 대다수의 원소와는 달리 팽창을 하는데요. 비스무트는 아름다운 결정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물질에는 고체구름 또는 얼음연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이름은 에어로겔이라고 해요. 에어로겔은 초경량 물질로 젤과 가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에어로겔은 여러 방법으로 섞을 수 있지만 주된 개념은 같습니다. 화학물질 몇 가지를 에어로겔과 섞고 축축한 젤이 될 때까지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 모든 액체를 제거하면 초저밀도의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99%는 공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공기는 훌륭한 열 전도체죠. 따라서 에어로겔은 보온담요의 완벽한 소재입니다. 이 독특한 생물은 또한 이끼돼지나 물곰이라고도 불립니다. 공식적인 이름은 완보동물로 어디서나 생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이 시간을 보내기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진흙이나 이끼가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미생물은 온도가 150도씨까지 올라가는 불볕더위에서 사는 것도 개의치 않아 할 거예요. 혹은 마이너스 200도씨의 추운 온도도 문제가 없죠. 이 작은 곰들은 방사능 지역에서도 번성할 수 있습니다. 바다 밑바닥보다 압력이 6배나 높은 곳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이 미생물은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반타블랙은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물질입니다. 이 나노물질은 2015년에 발명되었습니다. 초슬림 수직 탄소 튜브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튜브의 벽은 원자 하나 정도의 두께입니다. 이 원통벽의 두께는 단 하나의 원자 정도로 얇습니다. 광자를 가두어 표면에 닿는 빛의 99.98%를 흡수합니다. 즉 반타블랙을 보면 우리의 눈은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블랙홀에 들어가는 것이 아마 가장 비슷한 경험이겠죠? 지구에서 가장 비싼 금속인 캘리포니아 252의 그램당 가격은 2,700만 달러입니다. 이 명품 화학물질은 유정에서 물과 기름층을 찾거나 은광과 금광을 구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비행기의 금속 마모를 감지할 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보다 더 비싼 물질이 있어요. 바로 반물질입니다. 그램당 236억 달러의 가격으로 그 무엇보다도 값이 나가죠. 인간들은 겨우 이 반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기껏해야 15나노그램의 아주 작은 양에 불과했어요. 참고로 1나노그램의 무게는 1g보다 10억 배나 작아요. 309개의 모든 반수소 원자를 거의 17분 동안 가두어 저장할 수 있었는데요. 연구자들은 이 원자를 훨씬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몇몇 과학자들은 미래의 반물질이 은하간 우주선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님 아이스크림 토핑으로도요. 하지만 현재 반물질은 여전히 공상과학 소설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토핑은 아니에요. 그럴 돈은 없을 거라고요. 인도네시아의 한 화산은 밝은 청색의 용암, 파란색과 보라색 전기 화염을 내뿜습니다. 이 화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유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유황가스가 뜨거운 공기와 상호작용을 하고 녹은 용암에 의해 빛을 받으면 파랗게 변하게 됩니다. 또한 이 분화구 안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산성호수가 존재합니다. 물속의 강과 호수는 염소호수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높은 염도 때문에 주변의 바닷물보다 그 호수 안의 물이 더 조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물은 강과 호수를 형성하면서 바닥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파도도 따로 움직여요. 그리고 이 파도는 때때로 해안선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만약 잠수함을 타고 내려간다면 잠수함은 염소 호수 위에서 둥둥 떠다닐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잠수함이 없다면 이런 호수에서 수영하는 것은 너무 위험할 거예요. 엄청난 양의 유독성 메탄과 황화수소를 함유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패스할게요.
만약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를 여행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컬러풀한 나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무지개 유칼립투스예요. 이 나무의 몸통은 마치 누가 오렌지, 녹색, 빨간색, 보라색, 갈색, 노란색 물감을 칠한 것처럼 보여요. 어떤 나무는 너무 색이 다양해서 인공적으로 보일 정도죠. 무지개 유칼립투스는 주기적으로 긴 껍질을 벗겨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밝은 녹색층이 나타나는데요. 곧 이 녹색층은 점차적으로 색을 바꿉니다. 하지만 이 껍질가리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무가 여러 가지 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1억 7천만 달러 상당의 매머드 정도로 큰 옥석 조각이 2016년에 발견되었습니다. 무게는 거의 200톤에 달했고 높이는 4.3m, 길이는 5.8m에 달했습니다. 이 돌은 조각이나 보석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포인트 니모는 지구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혹은 바다의 접근 불가 지점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이름은 이 불가사의한 장소가 남극에서 멀지 않은 바다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힌트이기도 합니다. 포인트 니모는 정말 멀리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대개 우주 비행사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지구 표면 위로 418km 정도 이동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지구 위 거주 가능 지역은 약 25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크리스탈 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크리스탈의 고향입니다. 아주 희귀한 환경의 동굴 덕분에 크리스탈이 믿을 수 없는 크기로 자라죠. 동굴 내부의 온도는 57.8도씨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기는 엄청나게 습해요. 물에는 희끄무레한 거대 크리스탈의 성장을 촉진하는 수많은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크리스탈은 전신주보다 더 길어요. 원통형 스노우 도넛은 눈돌풍이 눈 덮인 곳을 가로지르며 눈덩이를 만들듯 눈을 굴릴 때 만들어집니다. 만약 그냥 눈덩이였다면 너무 무거워서 바람이 움직이게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스노우 도넛의 중앙은 텅 비어 있습니다. 도넛이 형성될 때 정말 얇은 안쪽 층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스노우 도넛은 눈덩이보다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더 잘 굴러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스노우 도넛이 만들어지려면 매우 특정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물게만 볼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명체는 실제로 움직이거나 숨을 쉬거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거대한 곰팡이이기 때문이죠. 휴몽구스균은 오리건주의 멀루어 내셔널 포레스트에서 1만 평방미터 넓이로 퍼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버섯을 2017년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DNA 테스트를 통해 균의 모든 부분이 동일한 유기체에 속하는지를 확인했어요.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곰팡이가 최대 8,000년 동안 이곳에서 자라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에티오피아의 다나킬 사막은 아마 여러분이 본 것 중 가장 이상하게 생긴 장소 중 하나일 겁니다. 네온 컬러의 온천, 용암 웅덩이, 넓은 소금 평지가 곳곳에 존재합니다. 이곳에 가신다면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유독가스가 열수원 위에서 소용돌이를 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물 웅덩이는 초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은 하지 마세요. 점심 식사 후 최소 30분까지 기다려야죠. 240쪽의 보이니치 필사본은 알려지지 않은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모든 유형의 암호 해독가들을 당황시켰죠. 과학자들은 이 필사본이 15세기 초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안에는 기괴한 도표와 신비로운 사파가 가득 차 있는데요. 이 책에선 정말 무엇이든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특이한 식물 그림이 있는데 이 식물의 정체를 확인하거나 본문을 해독하려 했던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호러 영화에 등장하는 그 무엇보다 무서운 건 피에 비일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기상현상에는 이상하거나 부자연스러울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 이 주홍빛 비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이따금 강한 바람은 대기로 붉은 먼지를 들어올려 멀고 먼 곳으로 운반합니다. 그리고 이 먼지는 구름과 섞여 비를 물들이게 됩니다. 그나저나 탄광의 먼지도 비를 검게 만들 수 있어요. 꽃가루는 비를 노랗게 만들 수 있고요. 또 어떤 종류의 흙은 빗물을 하얗게 만들 수 있습니다. 1992년 바다에서 2만 8천 마리의 고무 오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미스테리한 비밀은 없어요. 당시 목욕용 장난감을 운반하던 배가 홍콩에서 미국으로 항해하던 중 바다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이 오리 중 일부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바다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알래스카, 하와이, 심지어 호주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화산의 회오리 바람은 가장 무서운 자연 현상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화산은 폭발할 때 대기의 높은 곳으로 붉게 달아오른 바위와 재를 내뿜습니다. 그리고 고체 용암 조각과 뜨거운 기체는 화산의 비탈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 흐름이 아래로 이동하면 갇혀있던 기체 중 일부가 상승하여 회전하기 시작하죠. 바람이 주변의 공기에 의해 눌리면 바람은 점점 더 빨리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화산에서 회오리 바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 현상은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말굽구름은 역사상 가장 희귀하고 기이한 구름 중 하나입니다. 이 소용돌이는 평평한 구름이 따뜻한 상승 공기의 기둥 위로 이동할 때 일어납니다. 이 공기는 구름을 인상적인 모양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구름의 움직임에 약간의 회전력을 더해줍니다. 불행하게도 말굽구름은 매우 빠르며 보통 몇 분 후 사라집니다.